네, 반갑습니다. 이 테란 프로토스 적표 여러분들. 지금 제라틀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간단하게 좀 운동을 좀 하고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요, 저한테 이제 투네이션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이 뭔지 우리 함께 들어보고, 뭐 저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또 댓글에서도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이제 가끔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막 사연자분을 너무 막 무턱대고 까내리거나 너무 매몰차게 비난을 하지 마세요. 뭐 저도 뭐 그걸 그냥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인생 살면서 얼굴 모르는, 제가 옛날에 연극 연기 배울 때 우호적이지 않은 관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생판 나한테 내 연기를, 우리 공연을 좋아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 심지어 돈 내고 온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우호적인 관계거든요. 그런 우호적인 관객이 오면은 막 잘 웃어주고 관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대하지 않은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관대하지 않은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 그걸 참고용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데, 가끔 보면은 좀 지나친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욕구는 무섭고 몸은 나태하다. 친구의 끈질긴 추천으로 제 영상을 몇 달간 보고 있는 24살, 키가 177에 몸무게가 75입니다. 몸무게가 75라고요? 살짝 좀, 이거는 몸에 근육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살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외모는 3에서 4 등급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참고로 우리 매너스피어에서 등급은 10등급에 가까울수록 높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나 이룬 것이 없습니다. 24살 먹도록 집안이 풍족한 건 아니지만 절대로 부족하진 않았고, 전문대에서 1년 다니다 중퇴하고 학점 은행제 했고 군대 갔다 오고 모태솔로가 전부다. 포기하고 군대로 도망치기까지 반년 다녀와서 지금까지 약 1년 반 동안 도합 2년 가까이를 편입에 시간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이분은 군대를 21살에 가셨는데요. 6개월 전까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군대에서 나오기까지 이악 물고 준비하리라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전역하고부터는 다시 게임이 손에 잡혔고, 독서실에 앉아있지만 책장은 단 한 장도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성욕, 식욕, 수면욕 그 무엇 하나 이겨내기 힘들었고, 정말 11년 반을, 허송세월을 진짜 군대에서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애매하게 살았습니다. 11년 반이요? 지금 24살이신데 11개월인가요? 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 정말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반의 세월 중 위에 11년은 일을 못하군요. 제 영상을 알게 되었고, 모쏠인 제가 여사친들에게는 그저 광대 포지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공부, 외모 그 무엇도 진지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알게 되었으면 됐네. 그러면은 everything is fine. 그렇잖아요. 서론이 길었지만 결국 질문은 33대 5. 약간 이분 핸드폰이 숫자를 연달아 두 번 누르는 그런 지금 고장이 나 있나 봐요. 아까 1년 반도 11년이라 그러고 지금 3대 욕구도 33대 욕구라니. 세상에 인간의 욕구가 33개나 있다니. 자, 그래서 수면욕, 식욕, 성욕 너무 감당이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참으셨나요? 그중 성욕이 가장 힘들고, 아무리 많은 횟수의 자기 위로 시간을 가져도 해소가 안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운동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성욕이 폭발하지 않나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더 나와가지고. 또한 광대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찌하면 이 나태하고 취약한 몸뚱아리를 타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사연자분, 우리 이미 여러 번 올라왔던 질문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옛날 영상 중에 게임에 관한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책 중에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이유는 게임보다 더 큰 보상인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일전에 과연 자유의지라는 게 있나 좀 의심스럽다. 나는 어느 정도 운명론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신비주의자 책 중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아마 에크하르트 툴레가 얘기한 건가? 아무튼 뭐 신비주의자 누군가 얘기했어요. 현대 신비주의자 중 누군가가 운명을 바꾸려면은 너의 무의식을 자각을 해라. 여러분, 나는 이 말 뜻이 굉장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하고, 그런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해. 그래서 별로 대인관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왜 만나지 않는지를 합리화하고 그런 식의 인생을 정당화하고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려 는 사람들은 억지로 반대로 행동을 해본다던가, 또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쪽 빠지고 피곤하고 기가 빨려도 그래도 부딪혀본다던가, 또는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두려움이 왜 생겼나?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왜지? 왜는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는 5-6번만 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운명론이니 뭐 운명은 내가 만드니 이딴 소리 하기보다는, 내가 운명론이 있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냐면은, 내가 20살 초반에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였어요.
사람들, 특히 꼬맹이들, 어린애들, 미성년자들, 청소년들 가르쳐보면요, 이게 운명론이라는 것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돼보는 게,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정규분포 곡선처럼 다양한 애들이 있고요.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그리고 학업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요, 자세히 관찰해보면은 다 부족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엄마 아빠 탓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적을 잘 받는 애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케어를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열렬히 케어하는 애가 있고, 여기서 맨날 학원에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대화하고 관심을 갖는 부모들도 있다고. 근데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잘 안 되는데 되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은 성적이 올라요. 왜냐하면은 특히 뭐 중등부 영어야 뭐 진짜 열심히만 하면은 나오는 거니까.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식으로 애들 한번 가르쳐 보면은 이게 인간이 타고나는 성향이라든가, 그게 뭐 타고났는데 뭐 몰라, 내가 뭐 유아교육과가 아니고 내가 오은영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참고로 3대 욕구를 참지 않아요. 뭔가를 참는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참는 거는 의지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에너지도 많이 써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사연자분보다 강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성욕. 근데 내가 봤을 때 성욕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아직 24살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옛날에 내가 20살, 21살 이럴 때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막 자위 행위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는 건 있고, 하면 할수록 더 자극적인 걸 찾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걸 찾는 건 있어. 그래서 나도 되게 재밌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내가 여자친구랑 한참 사귀고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야동도 잘 안 찾아보고, 찾아본다 하더라도 거의 안 봤어. 근데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뭐 야동도 보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고 그러거든. 그러다가 또 여친 만나면 또 이제 또 자극적인 거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어디서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에서 뭔가를 누릴수록 여러분은 판타지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현실의 여친을 만나고 있을수록, 나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 경험상에는, 또는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단 말이야. 내 생각에 나는 우리 사연자분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난 솔직히 난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런 욕구를 참지 않거든. 다만 이런 적은 있습니다. 나도 한때 웬만한 사람들처럼 야식 먹고 살 뒤룩뒤룩 찌고 여성스러운 몸매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과자를 끊고 음료수를 끊고 야식을 끊는 거였는데, 나는 이제 배우가 되기로 했고 연기시망생이 되기로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딱 할 말씀 하시더라고. 너가 배우가 되고 싶으면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탄산음료나 이런 거, 과자 이런 거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몇 년간 요즘 과자를 가끔 먹는데, 작업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진짜 배우지망생 할 때는 진짜 몇 년 동안 과자나 탄산음료를 입에 안 댔고요. 라면도 거의 뚝 끊었어요. 요즘도 이제 라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진짜 한참 배우 훈련할 때는 라면도 입에 손 안 댔어요. 진짜 밖에서 특별하게 급하게 사람들하고 먹어야 할 때 빼고는.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더 큰 도파민의 보상을 원했거든.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라면 끊는 거였어, 야식. 왜냐하면은 나는 야식으로 신라면 그 컵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거기 라면 먹은 다음에 거기 밥 말아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처음에 나도 사연자분과 똑같았어요.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는데, 내가 15kg 빼던 시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이렇게 조깅을 한 운동장도 지금 내가 15kg를 뺐던 그 운동장이야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못 참고 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침 7시까지, 그러니까 그게 한 새벽 3시야. 게임하다가 라면 먹는 게. 그러면은 나는 아침 7시까지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조깅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살을 빼기 시작하니까 욕망이 사라지더라고.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나태하고 취약한 몸뚱아리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원인도 다 알아요. 제 영상을 보니 이걸 알았고, 제 영상을 보니 이걸 알았고. 근데 아는 게 도움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둘 중 하나죠. 원래 사연자분은 이런 운명을 타고났거나, 타고난 성향상 앞으로 이런 운명을 살게 된다거나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은 단기간이라도 내가 마치 야식을 끊었듯이 임계점이라는 걸 정하고 그 욕망이 안 들도록 습관을 바꿔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유튜버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대답을 듣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내가 아까 학원 예를 들었지만, 제가 항상 레드필 지식을 모두가 다 자기한테 좋게 쓸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블랙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없고, 그 사람들은 나는 정말 블랙필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는 안 돼요. 누군가는 실패를 하고, 누군가는 애초에 그럴 의지가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학원에서 아무리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동기부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 되려고 노력을 해도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미안해요. 난 오은영 선생님이 아니어서. 오은영 선생님 눈에는 고치지 못하는 아이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현실적으로 태반은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연자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사연자분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답이라는 것들은 100개 정도 그걸 명제화하면 아마 100가지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맨날 새로운 답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사연자분이 나한테 메일을 준 건 고맙고 투네이션 해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뭔가를 바꿔보려고 뭐 시도는 하는 건 좋은데 아마 내 생각에는 태반의 사람들은 그냥 이메일을 쓰고 발송을 누르고 답장을 받았다는 어떤 시도와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고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이 내가 당신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당신 틀렸습니다. 내가 항상 나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고마워요. 레드필님 영상을 보고 제가 이걸 바꿨고 이런 걸 해냈습니다. 고마워요. 레드필님 영상을 보고 제가 여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레드필님 이거 하고 뭐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그걸 해낸 자기 자신한테 고마워라고 얘기하죠. 난 그거 내가 뭐 졸라 있어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말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진짜라니까. 자기 구원은 자기가 한다고 내가 입이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시즌 1부터.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어디 뭐 책 있어 보이는 책 글귀 하나 읽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찌부리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제일 빨리 배우고 싶어요? 약자들을 도와줘봐요. 인생에서 제일 빨리 배우고 싶어요? 핍박 받는 사람들, 갑질당하는 사람들, 처맞는 사람들 도와줘요. 그러면은 제일 빨리 배울 거야 세상에 대해서. 나한테 취약한 몸뚱이를 어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 그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여사친에 대한 질문이래요. 이분은 키도 177이면은 뭐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 꽤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평균 이상이죠. 한국 2020년도 남자 한국 키 평균이 173인가 4 아닌가요? 내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늘었네. 많이 커졌네. 뭐 지금은 또 청소년들이 더 커져가지고 더 커졌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키라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고3 때부터 친구가 있었고요. 오래 사귄 남친이 있었는데요. 그 남친이랑 저는 친하진 않았지만 초중고 동창이었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이 여사친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수준이. 파더나 가디언 정도의 느낌이 강하게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좀 쉽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뭐 그런 알파적인 매력보다는 베타적인 매력이 좀 더 강하다. 여사친이 많이 아까워 보이긴 했다. 근데 3년 사귀었는데 여사친이 남친 군대 갔을 때 연락을 자주 안 하던 게 쌓여서 남자 쪽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때 저도 군복무 중이어서 휴가 나와서 소식을 듣고 여사친과 단둘이서 몇 번 만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3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밥이나 영화 혹은 술 간단히 하고 했습니다. 스킨십은 굳이 말하자면은 손터치나 뭐 머리, 어깨 정도 가볍게 하긴 했는데 저는 제 분수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소소한 사심 채우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 반응이 괜찮았고요. 친구가 여자가 단둘이 그 정도 보는 거면 마음 있다고 조언을 해줬지만 말하는 내용이 아닌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친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더치페이를 하긴 했지만 종종 제가 좀 더 꽤 내는 상황이 생겼고 그냥 넘어가던 와중 제 생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 작년 생일 때 간단한 선물을 했었고 그 직전 만남에선 제가 밥도 샀던 터라 약간의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간단한 축하 메시지조차 없었고 이틀이 지나서야 까먹었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그녀였습니다. 분위기를 깨긴 싫어서 크크크 그럼 밥이나 사라고 했는데 온 답장이 내가 왜였습니다. 사귈 생각도 없고 친구 관계이고 선물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번엔 내가 산 밥을 장난스레 말하는 저 말에도 저런 식으로 반응한 것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급발진을 해버렸고 사이는 쫑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페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것도 사소하게 있었지만요. 궁금한 점은 1. 남자로 여길 것이 아닌데 왜 스킨십을 허락했을까요? 보수적인 친구입니다. 2. 레드필 지식에서는 광대라고 표현한 정도의 위치였을까요? 3. 급발진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무 호구 취급을 해서 손절한 건데 옳은 판단이었는가? 4. 나는 저 순간 아직도 왜 후회가 되는가입니다. 사연자분 좋습니다. 이런 되게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고 솔직한 사연 되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나는 사연자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성함은 알고 있지만 뭐 얼굴도 본 친구도 아니고 내가 뭐 당신을 나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나는 당신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전형적인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블루필 베이라 첨프가 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남자로 여길 것이 아닌데 왜 스킨십을 어느 정도 허락했을까요? 보수적인 친구입니다. 일단 보수적인 친구는 남정네와 그렇게 술상을 겸상하지 않죠. 근데 보수적인 친구가 언제 룰을 깨요? 알파할 때 룰을 깹니다. 또는 나한테 호감이 있을 때 룰을 깨겠죠. 근데 말씀하신 스킨십이 제 기준엔 스킨십이 아니에요. 손 터치, 깍지 꼈나요? 뭐 머리 어깨 정도 가볍게 하긴 하는 거. 이거는 스킨십이 아닙니다, 사연자분. 이거는 그냥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의 기준의 스킨십은요, 허깅이에요, 허깅. 허그 그리고 뭐 허벅지 안쪽에 손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대면서 내 쪽으로 몸 기울이기. 그리고 이렇게 가슴 이렇게 딱 문대기면서 팔짱 끼기. 걸으면서 팔짱 끼기. 팔짱 끼면서 걷기. 내 어깨에 기대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약간 좀 저는 스킨십으로 보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난 대충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손 터치, 말씀하신 거. 이거는 저는 스킨십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뭐 머리 만지기, 뭐 여자들 뭐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가 머리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깨 정도 가볍게 했다. 어깨 정도 가볍게 따는 게 뭐예요? 어깨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소소한 사심 채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로는 뭔가 그린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킨십을 허락했다? 남자로 여긴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닙니다. 댓글로 다른 분들 생각도 좀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내가 봤을 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우리 롤로타마시 영상 중에 Just Get It이라는 게 있습니다. Just Get It. 좀 알아쳐먹으라 해요, 한국말로 하면은. 특히 요즘같이 이제 미투 문화가 있는 데서는 이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러운데, 괜히 여러분들 사고 날까봐. 사실 경험이 있는 남자고 좀 촉이 밝은 남자고 여자 경험이 좀 있어서 여자의 신호를 잘 읽는 남자라면은, 나는 이 사연자분의 이 말이 참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제 분수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소심하게. 근데 이거 자체가 여자한테 무슨 신호를 주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너무 그렇게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급발진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한편으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냐면은, 얘는 남자애가 내가 박력도 없고 이 정도 신호를 줬는데 더 들어올 줄도 모르고 남자다운 맛이 없고 약간 좀 길들이고 싶은 그런 야생마적인 면이 없고, 지가 먼저 소심해져가지고 지가 먼저 여기서 거두네?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여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매너스피어에서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의 그런 시그널인 거야. 이런 식의 소심한, 그러니까 내가 앞서 얘기한 컨그런시, 몸과 마음과 행동, 그것을 조합한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물론 진짜 이 여자가 당신한테 마음이었는데 급발진을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여지가 있었거나 삼각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모였는데 그런 식으로 남자가 소심하게 빠지는 신호 자체가 그 여자한테는, 이 남자는 여자에 대한 자신이 없고 이 정도 신호도 읽을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의 그런 식의 소셜 프루프로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여자애가, 친구가 여자 단둘이 그 정도 보는 거면 마음이 있다고 조언을 해줬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런 말 중에, 남녀가 저녁을 3번 이상 같이 먹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푸디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디콜. 아마 이게 뭐 밥 친구 이런 걸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진짜 참 쌍시옷 것들이 많은 게, 그냥 밥 친구 하려고 남자 애들 부를 때도 있고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심심풀이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의 우리 연애 시장에서 남자들의 주된 수입품은 뭐예요? 성이죠. 그리고 남자들의 주된 수출품은 관심과 시간이에요. 여자들의 주된 수입품은 관심이죠. 또는 시간대, 뭔가 나를 엔터테인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수입만 해간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여사친이 무조건 날 자주 부르고 자주 보자고 하고 밥 자주 먹는다. 아니요. 그거 여러분 남자로 본다는 신호 100% 아니고요. 여러분을 수염난 여사친, 걸프렌드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생일 때 간단한 선물도 했었고, 그 직접 만남에선 제가 밥도 한번 샀던 터라 약간의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요, 몇 번 밥 사보고 이 여자 진도 안 나가면은, 물론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나는, 저는 그냥 바로 연락 안 합니다. 간단한 선물, 전 제 여자친구 아니면 선물 안 합니다. 또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선물 안 하고요.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선물 안 합니다. 이 여자가 과거 나랑 뭔가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나랑 뭔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만한 어떤 내 인생에 뭔가 기여를 해줬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만 나는 해줘요. 아무튼 생일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까먹었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요, 이거는 그린라이트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레드 플래그에 가깝고요. 이틀 후에 메시지를 쳐보낸 이유도 아무튼 계속 푸디콜을 하려고 당신과 인간관계라는 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쳐보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왜 찍지? 이거는 쉿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연자분이 재치있게 받아쳤다면 어느 정도 꽤 재미있는 분위기여서 또 밥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급발진을 해버렸고요. 사이가 쫑났다 그랬죠. 이게 No More Mr. Nice Guy, 우리 한국 번역책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뭐뭐뭐 심리학 아닌가? 거기 나오는 비밀계약이죠. 비밀계약. 사연자분은 비밀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비밀계약을 한 거야. 내가 먼저 밥 사주고, 생일 선물 챙겨주고, 나는 스킨십이라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진도가 나오고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야. 비밀계약인 거야. 비밀계약. 근데 왜 화가 나서 급발진을 해요? 왜 화가 나서 급발진을 해? 나는 비밀계약이라고 했고 우리 사이가 계약이 돼 있다고 믿었는데, 얘가 그 계약을 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되게 얼탱이가 없는 거지. 그냥 갑자기 남사친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남자애가 갑자기 지 혼자 꼴 받아가지고 급발진을 한 거죠. 왜냐하면 비밀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몰랐던 거야. 또는 알았더라도
알았더라도 악용을 하는 거지. 모른 척을 해야지 이 여자는. 안 그러면 자기가 나쁜 여자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는 광대라고 표현하는 정도의 위치였을까? 광대는 레드필 지식에 나온 말은 아니고요. 그 남사친 여사친 비밀은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왜냐면은 나는 그 영상에 나는 술자리에서 거기 나오는 모든 남자 부류들을 다 봤고 그 중에 몇 개는 나였고 내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광대, 글쎄요, 푸디코 광대급이 되려면요, 여자애들이 나랑 대화를 하면 박장대소를 하고 되게 좋아하고 뭐 술자리에 보면 야 걔도 부르자 요게 돼야 돼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애들이 내가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빵빵 터지고 재밌고 막 옆에 허벅지 때리고 막 재밌어하고 막 흥미로워하고 맨날 술자리 하면은 야 너 왜 술 먹으러 안 와 요지랄 하는데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 야 내가 게임을 잘하는 것 같고 야 내가 여자한테 잘 먹힌 것 같고 everything is fine 좋아. 근데 섹스가 일어나질 않아. 물론 광대들이 잘 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대체로 그런 경우는 잘 될 수밖에 없지. 그 정도 위치는 돼야지 제가 생각하는 광대입니다. 그냥 밥 브랜드 필요해서 부르고, 특히 사연자분처럼 뭐 남친이랑 헤어지고 남친에 대해서 쪼잘쪼잘 거리는 여자,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기대를 얻기에 가깝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요, 여사친들이 지 남자랑 쫑나고 연락 오는 거는 이제 안 받아요. 뭐 관심 없고요. 지가 뭐 지 남친이랑 쫑났다고 나랑 뭐 섹스할 거 아니면은 다 필요 없고. 급발진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무 호구 취급해서 손절한 건데 옳은 판단이었나? 예, 옳은 판단이에요.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연자분이 좀 더 프로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으면은 내가 왜 찍찍 쉬 테스트에서 좀 더 뭐 재치 있게 넘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거기서 좀 더 대화를 이어나가가지고 여유롭게 매력을 이끌어내 그러니까 보통 내가 얘기하는 플레이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여자를 좀 상대할 줄 아는 남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당장 그날 뭐가 성사되지는 않더라도 꼬린까지 가는 어떤 그런 디딤돌로서 이용을 했겠는데, 사연자분은 혼자 비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화가 난 거고,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이 관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뭐 잘 된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끊어낸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 나는 왜 저 순간이 이렇게 후회가 되는가?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여자가 없고요, 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저 여자가 너무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옛날 6.25 전쟁 끝나고 청계천 위에 앉아있던 거지가 그 깡통 안에 있던 쉰밥을 청계천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후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쉰밥인데 거지 입장에서는 쉰밥도 아깝기 때문에 자꾸 그 쉰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드필에서는 로드 타마시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과거가 그립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시궁창형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되씹고 다시 옛날 여자의 연락처를 찾아내고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하고, 그 여자는 이미 미래를 나가고 있고 다른 놈과 뒹굴고 있고 너를 잊고 너를 역사의 페이지 뒤로 넘겨버렸는데 무슨 당신을 마치 그냥 무덤가에서 그냥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무덤가에서 이렇게 빡 해서 나온 그런 무슨 시체 좀비처럼 볼 거란 말이야 당신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당신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후회가 되냐고요? 당신은 지금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연자분 얘기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미안합니다. 내가 고구마 먹는 답답한 얘기밖에 못 해줘가지고. 근데 나는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준 사람한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있는 그들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고요. 사연자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 키가 177인데 몸무게가 꽤 나가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걸 알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걸 알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의지가 없다며요. 그리고 얼굴이 3에서 4등급 되는 패미끼가 있는 데미지 9세 그냥 코가 깨어가지고, 이게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 여자가 키가 160이었고 사연자가 177이면은 솔직히 내 생각에는 키빨로 어느 정도 눌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자는 키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물론 뭐 그게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사연자분은 내가 해줄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사연자분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는 대로. 사연자분의 인생이고 사연자분의 삶이에요. 본인이 아는 대로 행하고 말고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아는 대로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